몇 개 하고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야.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고 당분간은 복소수랑 방정식이랑 같이 엮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 그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게 왜 방정식이랑 엮일 수밖에 없는지 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일단은 몇 번 보시느냐 하면 6-1번 있어요. 6-1번에 6번 봅시다. 6번 보죠. 6번 봅시다. 마이너스에 루트에 마이너스 1에 얼마나 된다? 8n승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은 누구랑 동일하다? 그렇지. 다루기 쉬운 형태로 바꾸시고 따라서 마이너스 i의 8n승이야. 얘들아, 근데 마이너스 i의 8n승에서 마이너스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니야? 어차피 짝수니까 플러스잖아. 지금 뭐의 배수예요? 4의 배수잖아. 그럼 답은 뭐예요? 1이 되겠지. 오케이? 바로 저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저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몇몇 문제들이 들어 있을 텐데 어디 보시느냐 하면 연습 문제 봅시다. 연습 문제 지난번에 내가 12번 냈나? 12번 냈죠. 12번 살짝 한번 봅시다. 12번. 자, 12번입니다. 12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의 1 플러스 i.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보셔야 돼. 자, 이게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알파 바 분의 1 더하기 베타 바 분의 1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 잘 봅시다. 결국에는 뭐냐? 켤레의 연산을 이용해서 목표는 이거예요. 켤레의 연산, 켤레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의 켤레의 연산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자, 눈치 빠른 학생은 이거 알파인 거 알겠어요? 이거 알파인 거 알겠어? 알파인 거 알겠어요? 이게 알파입니다. 이게 알파라고요. 이거 알파예요. 알파인 거 알겠어? 왜 알파인데? 왜 나와 있잖아. 베타분의 1이 베타바분의 1이 얼마? 알파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라고요. 이해되죠? 다시 위에 있는 이 조건 두 조건을 이용해서 답을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 얘가 생소한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뭐 그런 거 할 때 전혀 배워본 적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두 개의 곱에서 베타분의 1이, 자 여기서 갑시다. 베타분의 1이 얼마라고? 베타바분의 1이 얼마라고? 그냥 알파인 거야. 왜 알파라고요? 그럼 얘는 쌤 어떻게 찾아내는데?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이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뭔데요? 얘입니다. 알파에 베타에 바. 처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 지겨워 죽겠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여기 바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자 만약에 뭐가 나오면 허수나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에다가 바를 붙였을 때도 같이 나온 거야. 조건 자체가.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얘는 누구죠? 알파 바 곱하기 베타인 거죠. 이게 얼마예요? 1반은 누구랑 똑같죠? 1이랑 동일하죠. 이것 때문에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누구다? 베타인 거예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너무 허무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는 게 동일. 이게 답이잖아요. 이게 답이라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풉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 됐나요? 이렇게 푼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우리 뭐 했는지 다시 한번 봐봐. 곱이 나왔네. 어떤 변수, 어떤 문자에 이게 잘 보셔야 돼. 이게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문자의 곱이 하나의 값이 나오면, 문자의 곱이 등장하면 분수식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분수식을 변형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요령이야. 이게 요령입니다. 만약에 문자의 곱이 지금 등장한 거야. 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두근의 곱도 마찬가지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했을 때 두근의 곱이 나오면 분수식 형태, 분모에 있는 부분들을 변형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딱 보자마자 베타분의 1이네? 그럼 알파가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알파분의 1이네? 베타. 계속 할 거예요. 오케이? 계속 할 거고. 자, 그리고 허수가 등장하거나 켤레가 등장하면 한 번 더 씌워서 정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자, 그 다음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보자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6-10번이야. 몇 개만 더 해주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6-10번입니다. 6-10번 보세요. 알파 제곱이 3-4i가 나왔는데 알파 봐요. 내가 요거는 시간을 좀 쓸게. 내가 시간을 좀 써서 계산할게. 시간 좀 써서 계산할게요. 자, 얘들아, 알파 제곱이 3-4i다. 그러면 내가 얘를 구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알파를 찾는 거야. 직접 알파를 찾아서 그거의 켤레랑 곱해주더라도 답이 나와요. 됐어? 자, 무슨 말이냐? 방법 1입니다. 방법 1은 뭐냐? 어떤 방법이야?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을 막 가고 있어. 아니면 내가 경산까지 가. 말 타고 가느냐, 차가 개발됐는데 차 타고 가느냐, 그 싸움이거든. 자, 방법 1은 말을 타는 거예요. 말을 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야? 뭐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는다 이 얘기거든. 자, 알파 제곱입니다. 그럼 3-4i 이것도 그래도 알아두셔야 될 건데 알파가 누굴까요? 라고 얘기하면 알파 누굴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풀어야 돼. 뭐를? 얘를 풀어야 돼.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ab를 실수라고 두고 난 다음에 대입해서 a값 b값을 구하면 돼. 꽤나 복잡하겠지. 꽤나 복잡한 게 별로 복잡할 거야. 해볼게. 자, 해볼게. 나도 답이 있는지 모르죠. 답은 있겠지. 근데 계산이 복잡한지 안 복잡한지 일단 해봐야지. 해볼게요. 알파의 제곱입니다. 알파의 제곱. 복소수의 제곱입니다. a제곱 빼기 b제곱. 됐어요? 일단 a제곱 빼기 b제곱 이까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2abi 됐어요? 얘를 계산하면 얘가 됩니다. 근데 앞에 실수 부분이 누가 된다? 3이에요. 뒤에 실수 부분이 누가 된다? -4예요. 이까지 되셨죠? 이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3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ab가 얼마다? -2가 됩니다. 이가 되셨죠? 됐니? 그럼 이제 b는 뭐라고 적으면 돼? b는 한 문자로 나타내야죠. a분의 -2입니다. 잘했어? 얘를 이렇게 바꿔준다. 그리고 다시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한 문자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네. a의 제곱 마이너스 성대형 제발 인수분해 되게끔 만들어줘.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a 제곱분의 4죠. 이게 얼마예요? 3이죠. 이가 됐어요? 됐지? 그럼 이해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지? a를 찾고 b를 찾겠다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이까지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 내가 뭘 해줄 거냐? 알파를 직접 찾아. 직접 구해서 뭘 찾는다? 알파 바를 곱하는 상황이야. 얘를 찾겠다 이 얘기야. 왜?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하고 a와 b를 찾았어. 그럼 이거 답이 뭔데요? a제곱이랑 b제곱이겠지. 실수부분 제곱, 허수부분 제곱이니까. 실수부분 a 찾고 실수부분, 허수부분 b를 찾겠다 이 얘기야 지금은. 됐죠? 갑니다. 이렇게.
대입했어요. 대입하시면 이제 양변에다가 A를 제곱을 곱해줍니다. 4승이고 여기 곱해주면 3A의 제곱인데 넘겨주면 마이너스 3A 제곱이에요. 얘 마이너스 4 이꼴 제로니까 찾았어. A 제곱이 얼마인데? A 제곱이 누가 되죠? A 제곱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4랑 얼마? 1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랑 A 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제로인데 A가 애초에 실수니까 얘는 0 이상이라서 절대 0이 될 수 없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뭘 뜻한다? A 제곱이 4란 얘기고 A 제곱이 4니까 A가 2 또는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그 얘기는 여기다가 B가 세트로 나오겠죠. 따라서 A가 2가 되면 B는 마이너스 1 됩니다. 2가 됐어요? 됐죠?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A가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B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직접 찾았어. 찾아가지고 A 제곱하고 B 제곱하면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까지 해야 돼요? 이까지 해야 돼? 난이도를 조금 높이긴 높였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궁금할 거라니까. 분명히 공부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궁금할 거야. 왜 알파가 나왔으니까 알파를 직접 구해서 얘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스스로 문제 풀 때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여준 거야. 보여줬는데 꽤나 복잡하잖아요. 꽤나 복잡해요. 꽤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할게. 알았어. 방법이를 가르쳐. 방법입니다.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르고요. 자, 봐. 훨씬 더 빠릅니다. 알파 제곱 2 3 마이너스 4i야. 그러면 얘만 주는 게 아니야. 다시 옥수수 파트에서는 뭔가 주어지면 얘 켤레도 같이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켤레가 같이 주어졌으니까 알파바의 제곱은 누가 된다? 3 플러스 4i죠. 이까 됐어요? 몇 자 안 적어도 끝나. 몇 자 안 적어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알파 제곱이랑 알파 바의 제곱을 곱하는 거랑 결국에는 켤레끼리 곱하는 거니까 얼마 나와? 25 나옵니다. 또 합쳐하지 말고 25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 바의 제곱이 얘가 되는 거니까 알파 바가 될 수 있는 건 제곱해서 25 되는 건 세상에 딱 두 개 있거든. 누구 있어요? 5랑 마이너스 5 있죠. 5랑 마이너스 5 있는데 왜 마이너스 5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저 마이너스 5가 왜 안 되느냐? 얘기해 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얘는 뭘 가진다? 실수 부분도 제곱하고 허수 부분도 제곱하니까 항상 어떤 숫자가 나와? 그렇죠. 0 이상. 양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럼 봐봐.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안목이 있어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단 시행착오는 이렇게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방정식 봅시다. 자, 7장입니다. 뭐 6장 끝난 거 아니야. 조금씩 내가 더 가미하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7장 봅시다. 자, 와 근데 7장 칠장은 뭐냐? 방정식입니다. 자, 방정식의 가장 주요 목표는 뭐다? 첫 번째, 방정식의 목표는 뭐야? 해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해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에 걸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야. 해라니
해라는 뭐야? 해는 등호를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x값입니다. 등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등호를 뭐한다? 성립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등호를 성립시킨다. 막연하게 당연히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진짜 저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지는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를 성립하는 x 값이 뭐가 된다? 결국에는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fx라는 어떠한 식이 있어요. x에 관한 식이겠죠. x의 식이야. x의 식이 있을 거고 얘가 는빵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x의 식일 뿐인데 는빵이 있으면 등호가 들어가면서 방정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정식으로 변하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x 이퀄 알파래. 근이 알파래.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f에 2x 이퀄 0의 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f에 x-3 이퀄 0의 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f에 x-3을 2로 나눈 이거 이퀄 0의 근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거든요. 그것도 그냥 얘를 구하여라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과정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근이다라는 얘기는 대입하는 게 아니야. 등호를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x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 위에서 등호를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에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면 대입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처음에 주어진 단계에서 반드시 뭘 만들어 놓으셔야 되느냐? 대입을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왜 만들어 놓을까? 그것만 이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f 알파만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식이야. 대입을 통해서 관계식을 만든다.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이거 해 누굴까? 저 해 누굴까? 누구죠? 해 누군지 알겠죠? 뭐? 2 알파라 대답하면 안 돼요. 2 알파라 대답하면 안 돼요. 왜죠? 등호를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0이 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 f 알파만 0이야. 맞죠? f 알파만 0이 되는 f 알파만 0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얘도 0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f 알파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f 알파가 돼야 되니까 이 2x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알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한 반절은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반은 알고 있거나 이해가 될 거라고. 아, x가 누가 돼야지? 2분의 알파가 되어야지만 여기에 x 값에 2분의 알파가 대입되면서 f 알파가 만들어지고 그게 0이 된다는 얘기야.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얘는 뭐가 될까요? 알파 마이너스 3이 아니죠. 해가 알파 마이너스 3이 아니죠. 뭐가 되겠어요? 알파 플러스 3이 됩니다. 이해되죠? 왜? 누가? 여기 들어있는 이 녀석이 누가 되면 되니까? 알파가 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됐어? 그래 하나하나씩 하고 있어. 아, x가 알파 더하기 3 마지막입니다. 얘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등식 이차함수 가서도 이거는 계속 이용된다고 보시면 돼. 기본 뭐 가성비 높은 거잖아. 가성비 좋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렇죠. 얘는 알파야. 얘가 알파가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2알파 플러스 3 암산도 되잖아. 맞죠? 그 정도까지는 암산이 됩니다. x가 2알파 플러스 3이 됩니다. 끝! 다 됐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해란 결국 등호를 성립시키게끔 만들어주는 x값이야. x값인데 그냥 x값이 아니라 모든 x값입니다.
뭐 이 모든은 지금 강조하지 않았겠지만 모든 x값을 다 찾는 게 해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한두 개 찾아놓고 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다 찾아야 돼. 등식을 만족시켜야 돼. 근데 명시가 돼 있잖아. 만약에 근이 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이 근근근이 되더라. 첫 번째 거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1차 방정식만 살짝 하고 넘어갑시다. 1차 방정식만 살짝 하고 넘어갈게. 자, AX는 B 꼴인 방정식이야. 자, AX는 B 꼴인 방정식이야. 얘는 중학교 문제를 풀 때도 살짝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항상 개수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게 실수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냥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얘기는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0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얘를 뭐다? 소위 말하는 분류입니다. 분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a가 0이 아니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a가 0이 아니잖아. 그럼 해는 그냥 바로 뭐가 돼요?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나누면 끝이니까. 반면에 a가 0이 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b의 값에 따라서 얘가 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a가 만약에 0이 되잖아요. a가 0이 되면 좌변은 0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0 곱하기 x라고 적을게. 근데 여기가 b가 되는데 이 b가 0이면 해는 모든 수가 됩니다. b가 만약에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b가 0이면 해는 모든 수가 되겠죠. 모든 수가 되겠지만 b가 만약 0이 아니잖아. 그럼 뭐야? 해가 없다. 불능이다. 오케이? 해가 없습니다. 뭐 다 알잖아. 이거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1차 방정식 할 때. 1차 방정식 할 때. 맞죠? 1차 방정식 할 때 우리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 거라. 세 번째입니다. 자, 2차 방정식 봅시다. 2차 방정식 형태인데 마찬가지 2차라고 이미 내가 얘기해놨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가 될 텐데 자 기본적인 내용들 좀 얘기할게. 기본적인 내용들 좀 얘기할 거니까 보자고. 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은 여기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대입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습니다. 대입하면 뭐가 등장해요? 관계식이 등장합니다. 대입하면 관계식이 등장합니다. 하나만 적을게요. A의 알파의 제곱이고 B의 알파가 되고 그 다음 C에 뭐가 된다? 값이 제로가 될 건데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대입을 하게 되면 관계식이 나올 거고요. 관계식을 뭐 한다? 이 식을 이용해서 값을 내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이용해서 뭐다? 값을 낸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뭘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뭐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자 알파를 근으로 가지려면 x 빼기 알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x 빼기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 계수는 a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랑 서로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가 됐어?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대입을 통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낸다.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요까지만 얘기할게. 뭐 더 얘기해 드릴 게 많지만 요까지만 얘기할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뭐야? 근 계산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다? 두 분의 합입니다. a분의 c가 뭐가 된다? 두 분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곱, 두 분의 합곱을 이용해서 이만큼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 요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잘했어요. 자, 왜 그런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누구랑 동일하다? a에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같다는 얘기야. 같으니까 이제 정리해주면 좌변은 ax 제곱이고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고 그 다음 끝에 a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누구랑 여기 있는 이 b랑 누구랑 같아요? 여기 있는 요 녀석과 동일해요. 같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요 c랑 요거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얘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뭐 그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지만 정리 한번 해드리는 거고 네 번째입니다. 해법. 해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해법부터 우리 차근차근 해드릴 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7장은 약간 그냥 뭐 마중물 같은 느낌이야. 왜냐하면 8장, 9장이 이제 메인이니까 7장은 그냥 기존의 중학교 내용들이 약간 버무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해법입니다.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해를 구하는 방법이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다? 인수분해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제곱근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게 되느냐? 이걸 배웠습니다. x 제곱이 4야. 해 누군데? 해 누구죠 저거? 플러스 마이너스 2죠.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아시죠? 됐죠? 이건 뭘 이용한다? 제곱근을 이용한다. 그런데 잘 들어봐. x제곱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마이너스 4.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6장에서 그 짓을 한 거야. 6장에서 허수가 뭐니 그 짓을 한 거야. 뭐예요? 얘는 해가 이렇게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적으면 돼. 위에 거랑 똑같아. 위에 체계랑 동일합니다. 뭐 해주면 돼? x는 뭐라고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루트 하나, 마이너스 4 이렇게 붙여줘. 너무 쉽잖아. 근데 실제로 되는지 봅시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그런 짓까지 다 해놓은 거야. 오케이? 됐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만들어진 거 전달해 주는 거밖에 없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얘가 정리를 해주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i 그게 뭐예요? 2i죠. 얘 제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4. 플러스가 붙든 마이너스가 붙든 마이너스 4 나오죠. 그 체계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음수도 구할 수 있게 돼버렸네. 누구? 6장에서는 막 그거를 딥하게 막 들어간 거고 이제는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 음수가 되는 방정식의 해를 무조건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제곱근을 이용해서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제곱했을 때 A가 나온대. 그럼 무조건 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플러스 하나 적고 마이너스 하나 적고 루트 적고 A 적고 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X제곱은 플러스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자,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근의 공식 다 기억나시죠? 반근까지 다. 이 얘기 이게 또 얘기하네. 그래, 잘하는 친구들 중에 근의 공식만 외우는 애들도 있더라. 없더라. 잘하는 친구들 중에. 남상고 모 학생. 나 걔도 보고 진짜. 암산이 정말 빠르다는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안 외워도. 근데 그런 학생이 외우면 얼마나 빠를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본인이 뭐 나중에 생각하겠지. 시간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iC야. 자, 그 다음에 ax 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플러스 2b 프라임의 x 더하기 c 이꼴 제로인데 이 방정식의 해는 누가 된다? 2a분의 미안하다. a분의 근의 공식 진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근데 근의 공식을 돌리려면 개수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2차항의 개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놓고 적용하셔야지 편합니다. 아니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자, 근의 공식을 돌릴 때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차항의 개수를 뭐로? 자연수로는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막 루트 2 붙고 i 붙어 있으면 그거는 자연수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근의 공식. 자연수로 만들고 2차항 개수를 자연수로 변형하고 뭐라는 얘기야? 근의 공식을 적용하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냐 하면 7-1번 봅시다. 네, 7-1번 뭐 다는 풀 필요 없을 것 같고 7-1번에 3번만 할게요. 7-1번에 3번만 먼저 할게요. 자, 3번입니다. a제곱 더하기 1이 아니네. 6의 x가 있을 거고 더하기 2가 있고 a에 5x 플러스 1이 있는 상황인데 자, 보자고. 첫 번째 뭐부터 정리한다? 당연히 이런 꼴로 정리합니다. 어디 있어? 이 꼴로 정리합니다. 이 꼴로 반드시 정리합니다.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얘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항 시키면 뭐가 되죠? a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6이 있겠죠. x를 미쳤나봐. a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거? 저기 보이죠? 여기 있는 거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 얘기야. 동류항끼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가 x가 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넘깁니다. a 마이너스 2로 넘깁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수식은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데? a 빼기 3.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a 빼기 2랑 a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자, 분류를 해주면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여기다 딱 분류해 볼게. a가 2인 거야. 얼마죠? a가 2면 좌변 얼마? 0. 우변 얼마? 0.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x에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등호는 성립하네. 해가 뭐예요? 모든 수가 나옵니다. 모든 실수도 아니고 모든 수입니다. i 집어넣어도 성립하고요. 다 성립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면 0 곱하기 x가 누가 되니까? 0이 되니까 x에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등호는 성립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수가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랑은 달라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것도 무수히 많은 거잖아. 이것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잖아요. 이해되죠? 1, 2라고 얘기하면 또 안 돼. 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수가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A가 만약에 3이잖아. 3이면 대입해보세요. 대입하면 좌변은 0 곱하기 X가 되는데 우변은 얼마가 되니? 1이 되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등호를 성립시킬 수가 없죠. 해가 없습니다. 얘는 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A도 2, A와 2와 3이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A가 2도 아니고 B, A가 3이 아니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나눠주면 되겠지. 나눠주면 됩니다. 얘가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X가 얼마가 될까? A 빼기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하나만 더. 저기 뒤에 절대가 묻는 건 다음에 같이 한번 하고, 어디 보시느냐 하면 7-5번 봅시다. 자, 7-5번에 보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제곱이고, 그 다음 두 번째 3 마이너스 루트 2의 x고 더하기 루트 2는 제로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를 위해서 뭔가 값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도 되겠고 다양한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뭐 센스 좋은 친구들은 바로 보이겠네. 인수분해 보여요? 인수분해 보여? 루트 이게 인수분해 보이면 이게 제일 편하겠지. 만들어집니다. 인수분해가 보이는 컨디션이 정말 좋은 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풀어야지. 컨디션이 정말 좋으면. 봐봐. 곱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 1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2 만들어지거든요. 컨디션이 좋으면. 근데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일단 보험 들어야 되죠. 보험 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양변에다가 뭘 곱해준다? 양변에 뭐를 곱해준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오케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어 놓느냐? 얘를 근의 공식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얘는 x제곱이 되거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얘는 곱해봅시다. 이거 왜 했을까 진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고 넘어갈걸. 그래도 보여줘야지. 저 인간도 저렇게 푸는구나. 나도 저렇게 풀 수 있겠구나. 푸는 것도 틀린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루트 2에 루트 2 더하기 1이 이꼴 제로가 될 거니까 일단 풀게요. 자, 요 개수 한번 봅시다. 개수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얼마가 된다? 3이고 얘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3루트 2니까 2 루트 2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얼마가 될 거냐면 2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냥 혹시 이제 사용해 볼게요.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와, 마이너스 b 진짜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플러스 2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됩니다. 오케이?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봅시다. 정리 딱 하면 근호 앞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얘만 계산 한번 해볼게.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8, 두 개 더하면 9, 9에서 빼기 8하면 1. 두 개 곱해서 2배 해주니까 4루트 2. 4루트 2에서 4루트 2 빼니까 1이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보험용으로 근의 공식을 쓰더라도 충분히 답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직접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내 이거 왜 하겠니?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해봐야지.
해봐야지 본인이.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대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인수분해가 잘 안 보여. 그러면 근해 공식이라도 돌아가서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1이 더해지면 얼마가 만들어지는데? 1이 더해지잖아. 얼마 만들어지냐? 갑자기 계산이 안 되냐?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1이 빠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오케이? 다른 데는 쌤 틀렸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거 유리화시키면 되잖아. 유리화시키면 어차피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는 여기다 적어놓을게. 7-1, 2, 그 다음에 5가 유제입니다. 그리고 7-3 연습 7-3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옥소수 파트에서 우리가 좀 덜 했었던 거 있거든요. 6-10 그리고 어느 부분이 있느냐 하면 6-11 이렇게 하시면 되고, 13 해보시고, 그리고 쭉 가보시면 앞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6-6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연습 문제 하면 되겠고, 쌤입니다. 쌤 52페이지 지난번에 숙제했고, 그 다음에 53만 합시다. 53만. 일단은 53만 할게요. 이거 이제 맨날 막 자주 틀리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나가보겠어요. 일단 53페이지만 하시면 돼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